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한때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MBA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직장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꽤나 잘 나가는 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뭐 금융기관 그런 곳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MBA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이제 뭐 좋게 보면이죠. 좋게 보면 자신의 이제 이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랜 직장 생활에 이제 지쳐 있는 자신에게 하나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MBA를 한다는 건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MBA 아시죠, 여러분? 뭐 그냥 꼭 공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MBA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우리 말하는 경영학 석사잖아요. 뭐 미국의 탑스쿨에 많이들 가셨습니다. 뭐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정말 능력자죠. 더 능력자고, 아니면 이제 자신의 사비로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도 여럿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몸값을 말 그대로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레벨업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유학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집에 돈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경제력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보딩스쿨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의 명문, 뭐 영국의 최고의 명문 보딩스쿨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이 경제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뭐 옥스브리지나 아니면 아이빌리그, 아니 가는 거 좋죠. 가장 이상적인 유학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지만 모든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아이의 능력도 그렇고 또 부모님의 경제력도, 또 한국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은 많지만 뭐 아이빌리그,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연고대 갈 정도의 그런 노력이라면 아이빌리그 왜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학비 아시죠? 미국에 참고로 영국에 좋은 보딩 스쿨 보내려면 연 단위로 억대가 들어갑니다. 예, 억대가 들어갑니다. 최소.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빌리그 대학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등록금만 거의 억에 가까운 대학들도 많습니다. 쉽게 그냥 여러분, 꼭 아이빌리그가 아니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좋은 대학, 뭐 캐나다의 탑5 정도에 들 만한 대학들은 뭐 UBC,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뭐 UT, 토론토 대학교, 이런데 토론토 대학 공대 쪽은 여러분 국제학생 학비가 기본적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UBC 기준으로도 문과 계열이 적어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예, 문과 계열이라도 5천만 원만 잡아도 4년 학비가, 북미는 대학이 4년이잖아요. 한국처럼 4년. 그러면 학비만 2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미에서 생활할 때 한 달에 아무리 대학생이고 알뜰하게 생활한다고 기숙사 생활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엔 또 자취하고 그러면 200만 원은 뭐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면 따져보세요, 여러분. 1년에 그냥 문과 계열 내가 5천만 원짜리 학비 내면서 국제학생으로 다녀도 생활비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얼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의 3억의 돈이 듭니다. 4년 동안.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 뭐 3억? 우리에겐 껌값이야,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여럿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은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면 보딩, 말씀드린 대로 최고, 뭐 캐나다 명문대, 영국 명문대, 미국 뭐 꼭 아이빌리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도 있고 명문 사립들도 있고 또 명문 주립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좋으면 좋은 대로 계속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이 뭐 보딩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1억씩 쓰고 연 단위로 최소 1억씩 쓰면서 뭐 아이비리그까지 진입시키려면 정말 뭐 10억 이상이 드는 거죠. 모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10억을 쓰실 수 있는 여력이,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 꼭 가성비를 떠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내가 조금 가성비 있게
저렴한 곳에서, 학비가 저렴한 곳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원을 아이빌리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 대학원은 전공에 따라서 그 석사 과정에서 뭐 스타이펜드까지 받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장학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공 계열이라면. 그러면 물론 뭐 모든 아이빌리그에서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 뭐 아이빌리그 대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명문 주립대들도 많고 뭐 세계 탑급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내가 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만 하면 이제 뭐 풀 펀딩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등록금 플러스 이제 생활비까지, 생활 보조비까지, 넉넉하진 않겠지만 용돈까지 받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물론 문과 계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부 계열에서 외국인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좋은 대학들에서는 거의 어림없죠, 여러분. 한국 학생이 뭐 아이빌리그급에서 학부 과정에서 100%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네.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에요. 예, 물론 받는 학생들이 있겠죠. 예, 대한민국도 왜 뭐 4년 장학생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모두에게 다 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꼭 뭐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다니면 좋겠지만 그 외에 유럽도 있고요, 참고로. 예, 아시아권에도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같은 학부 과정을 할 때도 뭐 꼭 등록금 5천만 원 내면서 내가 북미에서 다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2천만 원에 다닐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몇백만 원에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전공이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대학들을 찾아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나라에서 아주 최고, 우리로 말하자면 뭐 그래도 2호선급 대학들 되는 거죠. 아시아 주요 나라들에도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학비가 비싼 나라도 있고 학비가 저렴한 나라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원 갈 때 얼마든지 그런 영국이나 미국 유수의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부를 또 되게 쳐주잖아요. 네, 학부가 좋고 대학원도 좋아야지 쳐주지. 한국에서는 학부는 좀 그런데 대학원만 좋다고 한국에서는 또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은 그렇다고 제가 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학부에 막 정말 형편없는 대학을 가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그 나라에선 인정받는, 내가 유학하는 그 해당 국가에선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내 경제력에 맞춰서 그리고 내 비전에 맞춰서 가시는 걸 권하는 거지 막 형편없는 삼류대학을 유학을 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그랬을 때 내가 대학원을 그렇게 유수의 해외 명문대를 석사과정을 하고 또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기 유학에 있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조기 유학, 뭐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도 국제학교급의 학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레이시아의 뭐 최고의 국제학교들이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서 쭉 보내셔도 좋습니다. 뭐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지만 모두 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전략적으로 차라리 그 국제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초중고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해놔서 내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력이 좋은 분들은 이런 거를 신경 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애초에.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우리 말하는 서민 가정에서는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학벌사회예요. 왜 주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졸업생은 평생 저 친구는 서울대 출신이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직업이나 그 친구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 친구를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서울대 출신.
여러분, 한국 밖에서는 한국 요즘 한류 열풍이잖아요. 특정 나라에서는.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국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거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우리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뭐 예일, 하버드 압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예,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안다고요, 여러분. 물론 모든 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뭐 대학원은 또 다르잖아요. 대학원 입시는. 하지만 대학원 입시보다 저는 대학원 생활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조금 더, 해외에서 대학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 주위에서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석사, 박사과정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어떤 전공을 불문하고도 네, 그게 한국학이 아니라면 예, 해외에서 하는 거 정말 메리트가 있습니다. 즉 학벌 세탁이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내 학벌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역량도 높이고 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영상도 어떤 분에게는 생각할 조금의 그런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